네,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의원총회가 6시간 동안 열렸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 되게 오래 했네요.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네. 뭐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뭐 사법개혁 파트, 법 왜곡죄, 무슨 뭐 내란 전단 재판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두 파트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수막, 정당 현수막 예. 관련한 법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점은 뭔가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의원총회 뭐 6시간, 7시간 마라톤 회의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당내 문제가 막 이렇게 노출이 될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외부 강사들 모셔다가 강연 듣는 그런 의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돼 있었고 난상 토론이 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신교육은 했습니다만 글쎄 왜 이걸 6시간, 7시간씩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정당 현수막 문제는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 무슨 결론 이런 게 나왔습니까? 민주당이 원래 했던 정당 현수막, 그러니까 정당이 붙이는 현수막은 한 보름 정도까지는 그냥 아무데나 읍면동 2개 정도씩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도 다 없애고 다 기초단체에 허가를 받고 게시하자고 하는 건데 글쎄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게 좀 사실은 궁금한데 그게 민주당이 먼저 발의해서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뭐 주장해야 될 것들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취지인데 왜 갑자기 저거를 없애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은 정당 현수막이 막 난립해 있으면 보기 싫은 건 맞아요. 그리고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 간판 가려지고 그러니까 싫은데 그거 없애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근데 왜 이걸 갑자기 자기들이 만들었던 법을 없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불편해가지고 그런 거 다 없애라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권 초기지만 대통령도 귀는 좀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듣기 싫은 얘기 벌써 듣기 싫어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인 해석까지 들어가면서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여러 번 다뤘고 이게 이제 정당 내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좀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사실은 시민. 문제는 있죠. 예, 이게 일단 너무 난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구가 좀 심각하다. 자극적이다 뭐 이런 이게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말고 현수막 정당이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이런 정당도 있잖아요. 해가지고 근거도 없고 혐오성 막 이런 내용을 그냥 현수막으로 다 해서 정당이라는 이유로 그냥 내거는 게 그렇죠. 너무 심각하다. 이 얘기는 사실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심각하다가 왜 지금 나오는지. 이전 정권에서는 왜 그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네. 민주당이 했을 때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와서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싫은 얘기 있으면 좀 들어야 이게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수막이 나올 즈음에 사실은 저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부지검 문제되고 있는 마약 수사하는 백혜령 경정 있잖아요. 백혜령 경정 일요일 날 갑자기 대변인 나와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 수사 때문에 합류시켜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이례적인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일요일 날 특별히 회의가 있었던 건 아닌데 과연 누구로부터 저런 정보를 듣고 대통령께서 저런 판단을 해서 지시를 했나 이건 조금 이상하다. 우리 지금 백혜령 경정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국민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뭐 수사팀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지 뭐 알고 있는데 그럼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까지 지시할 정도로.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 내에 무언가 정보가 대통령한테 정리돼서 전달됐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한 분 또 하나는 현수막 같은 거 귀는 열어놓고 좀 싫은 소리. 물론 너무 험악한 거는 걸러내야지.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왜 초기부터 저럴까?
라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예수 자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막 문제원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입장에서 네, 네. 너무 과도하게 좀 정치로 해석하는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서 입에 올리기 힘든 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현수막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사실 이 문제가 시민들 입에서 입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걸 저희도 이제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뭐 논쟁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 아직 입장이. 결론 안 났습니다. 결론은 안 났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전 의원들한테 공유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저거를 전 그 없애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네.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판단해서 한다면 이것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죠. 저도 기본적으로 자 저런 현수막이 걸면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심한 있고 건 좀 없애야 인정하시죠? 된다. 그럼요. 없애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에는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좀 열어놓고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하고요. 네. 혹시 어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제기가 안 됐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의총 말고 당내 기류가 좀 요즘 한 곳을 좀 모아주고 있다는 분석 내지 전언들이 좀 있어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맞습니까? 저는 이게 왜 지금쯤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말씀 안 하시고 참고 있었던 분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이후 대표가 돼서 그때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얘기가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 예, 맞아요. 그 얘기 있었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루에 1도씩 거꾸로 더 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분기점이 됐던 게 지난주였어요. 계엄 1년이 됐던 12월 3일 날. 그렇죠. 그게 컸죠. 그때 당 대표로서 무슨 전향적인 메시지가 좀 나오고 당 노선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뭔가의 조치가 좀 있었다면 의원들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이게 굳어지면 나중에 가서 변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아쉽고 지금 상황이 이제 뭐 당장 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는 거고 지금 당 지지율이 계속 5, 6개월째 그냥 2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주 12월 3일 기점으로 해서 몇몇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마 중진 의원들도 좀 뵙고 초재선 의원들도 좀 뵙고 그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를 통해서 저는 뭔가 변화의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시간 벌기라면 그러니까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지난주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가 기다려주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시간 벌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면 저는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면 그때는 좀 행동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늘 언제나 비주류 뒷골목이라서 제가 먼저 나서서 그런 건 못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벌써 얘기가 나오잖아요. 찻잔 같은 것도 보면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거 사실은 재생해서 쓰기가 그렇죠.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쪼개지기 전에 저는 전향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근데 이 움직임에는 사실은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요. 그러면 이거를 그 기준점 삼으면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점을 넘어가면 그때는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꾸든 뭐해도 소용없다. 최소한 이때까지는 뭔가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뭐 데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뭐 선거라는 거는 연말 연초를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늘 보면은 이 시점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적정한 시점이 있어요. 가령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지난주 12월 3일 기점. 네. 근데 지도부는 늘 항상 그거보다 늦은 타임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연말 연초 사이에 뭔가 변화된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지도부는 또 뭐 2월 설 연휴 전 뭐 이런 언저리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늘 항상 좀 늦는 거 아닌가? 그때는 늦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늦다고 보여지죠. 지금 그래. 지표로 다 나오잖아요. 지표로 다 나오고 선거라니 꼭 선거가 아니어도 예. 정당이 있어야 되는 게 뭐 민주당 성향의 강성 지지층이 있고 저희 당 성향의 강성 지지층이 있는데 중간에 중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게 뭐 결정을 안 한 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소구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좀 더 넓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20%라고 언급을 한 부분은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숫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예, 조사 기호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 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24% 나왔던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설까지는 좀 늦고 연말 연초 동안에 뭔가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지도체제에 대한 전면적 문제 제기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감은 될까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볼 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분출된다면 장동혁 대표는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래도 당 네. 지도부가 잘 판단을 해서 뭔가 이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권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당 내에서 이렇게 네.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지도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저는 뭐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잘 싸워야지. 그렇죠. 막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제가 볼 때는 뭐 윤한홍 의원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은 기승전 계엄 이래갖고 그 골짜기 콕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나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저런 방향에 대해서 시비 걸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제법 있었거든요. 저는 정권 초기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최근에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면 주호영 의원. 네. 주호영 의원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도전 뜻을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제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의 저는 판단이 궁금한데 이런 입장을 밝히고도 지금 대구시장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일까? 아니면 마음을 비우고 한 것인가?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핵심인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도 그렇죠. 조금 다른 것이냐, 장동훈 대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냐 이걸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재밌는 부분인데 네. 저도 이제 올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일반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건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니다. 네. 니들이 제대로 변해서 또다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까지 그런 걸 제대로 못 챙겨왔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잘했다는 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제법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주호영 부의장께서 읽으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간이 또 제법 됐잖아요. 벌써 1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너무들 조용히 계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우리 어떻게? 당내에 있는 당이 어렵고 힘들 때 당을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고 의견을 모아야 되는 좀 합리적 많은 성향의 당원들. 당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우리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말씀을 좀 주시고 진작 좀 해서 그러니까 예. 진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라도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네. 움직임들이 좀 제법 있어서 다시 한번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한 4, 50년 됐나요? 저희 당 계열이
그렇게 축적돼 왔던 보수 정통 정당이 저는 바로 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얘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라든지 법 왜곡죄 신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게 위헌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심지어는 어제 오전에 민주당 의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보류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법원장 회의 지난주에 있었던 것 네네네. 그다음에 엊그저께 있었나요? 법관 회의도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안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종합특검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무리라고 보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넘겨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뭐 국수본으로 가거나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예. 이걸 또 종합 특검? 예. 2차 종합특검. 어제 우리 의총에서 주진우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종합감사도 아니고 웬 종합특검을 합니까?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특검을 기간을 오랫동안 잡고 계속 가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가면 민주당이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검이 사실은 그동안 기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밝혀내지 못한 거는 특검의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거나 아니면 뭐 의심되는 부분이 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부는 국수본에 넘기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정해진 확인된 부분에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라던데 같은 문제의식이십니까? 정쟁거리 시비거리는 제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사전 선거 운동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시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후보를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경쟁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쟁거리 시비거리는 대통령이 자꾸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